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호족들이 봉기함으로 해서 신라는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이름만 있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걸 이제 고려가 그 호족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면서 통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후삼국 통일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그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게 됐다. 즉, 후삼국 통일 과정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그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호족이 봉기를 했어요. 넓은 토지를 영지로 삼아서 봉기를 했는데, 노비와 소작인으로 군대를 편성하고 그래가지고 지방을 완전히 호족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건시대 초입에 도달을 한 거죠. 삼국사기 효공왕 8년 904년에 보면은 궁예가 여러 관청을 설치하였는데 신라 제도를 따랐다. 호족은 신라 조정을 모방해서 통치 조직을 구성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다 해서 자기 아이디어로 조정이나 이 통치 조직을 꾸미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신라가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말하자면 통치 조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신라 조정을 보고 그걸 모방해서 그대로 통치 조직을 구성했다 이거죠. 그러고는 이제 각자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합종 연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조정의 통치 범위는 경주 일원으로 한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견현과 궁예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게 되죠. 삼국사기 효공왕 9년 905년에 보면은 임금이 국토가 날로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매우 걱정하였으나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모든 성주들에게 나가서 싸우지 말고 성벽을 굳게 지키기만 하라고 명령하였다. 후삼국은 신라는 정통성은 있지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름만 있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견훤은 그 무력정벌 위주의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는 그 호족 있으면 가서 그대로 쳐버리는 거죠. 근데 궁예는 자기가 미륵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막 폭정을 해요. 그러니까 견훤과 궁예가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완전히 그러니까 폭력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건은 굉장히 너그럽게 포용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제압해 나가게 돼요. 삼국사기 경명왕 2년 918년에는 궁예의 부하들이 마음이 갑자기 변하여 태조를 왕으로 초대하자. 태조는 왕건을 말하는 거예요. 궁예가 도망가다가 부하들에게 붙잡혀 피살되었다. 이때 궁예가 수도를 철원에 두고 있었는데, 지금도 철원에 가면은 궁예가 도망가다가 잡혀 죽었다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쪽에서 군대 생활을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태조가 왕위에 올라 원년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918년에 이제 비로소 고려가 세워진 거예요. 후삼국의 통일 과정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경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라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견훤은 무력 제압 전략을 써요. 호족들을 전부 정벌해서 빼앗는 이 무력 제압 전략을 썼고, 왕건은 호족들을 포섭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을 썼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근곤 일척인데, 후백제는 고려보다 18년 먼저 세워졌고 또 땅도 넓어요. 힘도 셌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은 이 무력 제압 전략과 호족 포섭 전략의 그 차이가 결국은 그 승패를 나누게 되죠. 고려사 세가 태조 10년 927년에는 태조가 친히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팔공산 동수에서 견훤을 맞아 싸웠다. 큰 전투를 벌였으나 전세가 매우 불리하여 태조가 후백제 군에게 포위당하여 다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즉 이제 태조가 이제 후백군한테 완전히 포위가 돼 갖고 죽게 됐어요. 사실 여기서 태조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장 신순경과 김락이 혼신을 다해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사실 여기서 이 신순겸이 그 태조 대신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부대가 크게 패하였으며 태조는 간신히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다. 이제 팔공산인데, 팔공산의 이 팔공이라는 것은 신순겸을 포함한 고려 개국공신 8명을 기념해서 팔공산이라 한다 그러죠. 이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이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조가 이제 완전 포위돼 가지고 완전 사병옷으로 갈아입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에 성공을 했고, 신순겸이 이제 태조로 그 태조의 갑옷을 입고 말하자면 태조로 위장을 해 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후백제군은 태조 왕건을 죽인 줄로 알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 그게 왕건이 아니고 신순겸인 거예요. 또 고려사 세가 태조 15년 932년에는 견훤의 해군 장군 생애 등이 대우도로 쳐들어와 약탈했다. 여기서 견훤이라 말하는 건 후백제를 낮추어 부르는 거죠. 그리고 대우도는 그 황해도의 그 옹진반도 동쪽에 있는 그 섬이에요. 거기를 와서 약탈했다 이거죠. 대광 만세 등에게 구원하라고 명령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대우도를 뺏겼다 이런 얘기죠. 후백제가 이제 고려 수도 부근까지 쳐들어왔어요. 개성 부근의 염주, 백주, 정주에 와서 약탈을 하고 대우도, 옹진반도 동쪽에 있는 섬 그걸 공략을 하고 고려 수도 송도에서 그 바다로 나가는 해로가 막혀버렸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한강 하구를 그 후백제가 다 장악했다 이런 얘기죠. 고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사실 그 후백제 전쟁을 보면은 전부 싸우는 전쟁터가 이 경기도하고 저기 어디냐 저기 그 경상북도 안동, 영주, 뭐 상주, 아까 그 팔공산 전부 경상북도 지역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후백제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고 옛날 백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었고 후백제가 굉장히 강성했다는 것을 그 증명하는 것이죠. 고려사 세가 태조 18년 935년에는 견훤의 아들 신금이 아비를 금산사에 가두고 동생 금강을 죽였다. 그러니까 견훤의 아들 신금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잡아 가두고 자기 동생 금강을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견훤에게는 첩이 많아 아들이 10여 명이나 되었는데 견훤이 첩이 많다 그러는데 태조 왕건은 그 고려사에 적혀 있는 부인만 29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견훤의 아들이 10여 명이면 첩이 10여 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뭐 그리 저거나 이게 역사라는 거는 그 승자의 기록이니까 넷째 아들 금강이 몸집이 크고 지혜로워 견훤이 특별히 사랑한 나머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견훤이 그 배다른 동생 금강한테라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형인 신금이 이제 그걸
이제 금광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잡아가두고 자기가 왕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후백제가 그 후계자 다툼으로 망해요. 괜한의 아들 사이에 그 후계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괜한을 금산사에 감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한이 그 금산사에서 탈출을 해 가지고 고려로 투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괜한이 선봉이 돼 가지고 후백제를 쳐들어오니까, 어제까지 임금이 된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그 나라가 전쟁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삼국사기 경순왕 9년 935년에는 임금은 사방의 땅을 모두 빼앗겨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고립되어 더 이상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 이에 여러 신하들과 함께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는 것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신하들 중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임금이 모든 신하들을 거느리고 고려 태조에게 투항하기 위해 경주를 출발하니 향나무로 만든 수레와 구슬로 장식한 말이 30열이나 이어졌다. 나라가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은 전 지역을 호족들이 장악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인데, 향나무로 만든 수레를 타고 구슬로 장식한 말을 타고 다니니 그게 나라가 안 망하고 견디겠습니까? 길이 막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마치 담장을 두른 것 같았다. 결국 이제 후상국을 통일하는데, 후백제의 신금은 이제 전쟁을 하다가 망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가뒀다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선봉이 돼서 쳐들어오니까 뭐 망했죠. 그리고 신라 경순왕은 고려로 스스로 찾아가서 이제 왕위를 양위를 하고 이제 망했죠. 그러니까 이제 후백제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한민족의 종주권이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후백제 간에 엄청난 그 많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훈요10조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훈요10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호남 차별의 시작이라는 설이 있죠. 그 호남 차별의 시작이라고 얘기되는 그 훈요10조, 훈요10조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